예, 이번 시간에는 교재 112페이지의 일용직 근로소득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원천징수 세무사랑 프로에서는 근로소득 관리 밑에 일용직 근로소득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일용직 근로소득에 대한 부분은 사원 등록, 급여 자료 입력, 회계 처리, 지급명세서 쪽과 관련되는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일용직에 대한 개념부터 우리 교재를 통해서 잠깐 정리를 해보면 112페이지에 일용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 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 성과에 따라서 급여를 계산해서 받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회사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고용된 자를 제외한 자, 그러니까 1년 미만 고용된 자고요. 마지막에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않는 자, 그러니까 3개월 미만 고용되어 있는 사람을 우리는 일용 근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3페이지에 3개월이라고 하는 개념은 달력에 의해서 계산한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근로계약상 근로 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않고 월정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고용기간에 불구하고 일용 근로자가 아닌 자로 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수습기간을 부여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일용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용 근로소득 원천징수세 계산이라고 해서 일용 근로소득에서는 비과세 소득을 차감하고 근로소득 공제 10만 원 차감해서 6% 세율 적용합니다. 그래서 세액 공제 55% 적용해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는데 소액부 징수, 즉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자, 일용직 사원 등록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간략하게 일용직에 대한 개념을 살펴봤고 우리 일용직 근로소득 관리 쪽에서 일용직 사원 등록을 메뉴를 클릭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용직과 관련해서는 우리 교재에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가 121페이지에 있는데 태백산, 동서남, 응봉산이라고 해서 사원들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사원 등록에서 사원 번호와 성명을 입력을 합니다. 사원 번호는 회사의 인위적인 번호이기 때문에 등록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성명을 입력을 하고 입사 연월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퇴사 연월일, 근로 관계가 종료된 퇴사 연월일 입력하시면 되겠고 내국인, 외국인 정보, 주민등록번호 입력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이제 주소나 나머지 내용들은 필요에 따라서 등록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교재 114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에 임금 지급 방법이라고 해서 지급 사항에 해당되는 지급 방법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급여 지급 방법에 따라서 매일 지급, 일정 시간 기간 지급을 이제 지급 방식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세무사랑은 기본적으로 매일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일 지급 방식으로 가게 되면 각 일자별로 지급액에서 매일 지급은 매일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당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서 적용을 합니다. 이때 소액부 징수에 의해서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 단위로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매일 지급하는 경우에 세금은 매일 계산을 하지만 그러니까 소액부 징수를 적용할 때는 매일 징수한 세액을 전부 다 합쳐서 1,000원으로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액부 징수는 매일 단위로는 소액부가 적용이 돼도 일정 기간 단위로 지급할 때 원천 징수를 하기 때문에 합친 금액이 1,000원이 넘게 되면 소액부 징수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런 차이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에 동그라미 4번에 임금과 연장수당 관련되는 부분 나와 있습니다. 임금과 연장수당의 계산 방법을 1급이나 시급으로 구분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18번에 계정 과목이 나옵니다. 계정 과목을 미리 등록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일용직에 대해서 일용직 급여 자료 회계 처리할 때 계정 과목이 자동으로 반영되는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정 과목도 등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원이 등록이 되었다라고 하면 등록된 사원을 기준으로 일용직 급여 자료를 입력을 합니다. 자, 일용직 급여 자료 관련해서 우리 교재에 121페이지 사례를 보면 7월달 급여가 되겠습니다. 7월달 급여 7월분을 7월 31일 날 지급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12일, 동서남은 15일, 응봉사는 14일 이렇게 입력이 접니까? 근무한 걸로 표현을 해서 근무 일자별로 전부 다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다면 정상 근무에다가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우리 사원 등록에서 그러니까 일당이 등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급여 자체가. 그래서 15만 원이 자동으로 반영이 돼서 총 금액이 계산이 되고요. 계산된 금액들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세액들이 자동으로 반영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급여 자료 입력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급여 대장을 만들게 되고요. 116페이지에 일용직 급여 자료를 입력해서 급여 자료를 입력을 하게 되면 우리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7월달 급여입니다. 7월달 급여 부분을 데이터를 불러오게 되면 자, 일용직에 대해서 세 사람에 대해서 16,200원 원천징수 부분이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일용 급여 자료 입력이 이루어지면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용 근로소득이 있을 때에는 우리 116페이지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되는데 지급명세서는 3개월에 분기별로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월에서 3월은 4월 말까지, 4월에서 6월은 7월 말까지, 7월에서 9월은 10월 말까지, 10월에서 11월은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해당 연도 소득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데 지급명세서를 클릭해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서 내용을 보면 지급 분기가 나옵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인데 7월 달이 3, 4분기가 있죠. 3, 4분기 선택하게 되면 관련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자, 분기별 제출 직계표라고 해서 분기별로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7월 달 입력되어 있는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천징수 탭이 있고요. 전체 소득 내역 탭이 있습니다. 전체는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전체 인별로 지급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일용직 자료를 통해서 일용직 급여 자료를 통해서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도 작성해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마감해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17페이지에 지급명세서 제출 의제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되는 자가 고용보험법에 따라서 근로내용 확인서를 제출하면 지급명세서 제출한 걸로 봅니다. 근로내용 확인서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사회보험 사업 기타 사회보험 쪽에 가면 근로내용 확인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내용 확인서가 사회보험관리 로마 숫자 1번에 내용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일용직에 대해서 고용보험에서 지원해주는 실업급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용해주는 의미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달 그래서 데이터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찾아보면 급여 자료 입력되어 있는 부분을 통해서 정보를 등록해서 고용보험센터로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제출하면 이런 일용직들은 근무한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 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추후에 실업급여라든가 이런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근로내용 확인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냐면 고용보험공단에 다음 달 15일까지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됩니다.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용직이 있을 때는 반드시 제출을 하시는 게 좋겠고 117페이지 하단 부분에 우리 메뉴에서 이제 사업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불러와서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사업장은 사업장 등록에서 사업장 관리 번호나 주요 등록사항 또는 사회보험 관련 정보를 미리 등록해놔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적용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18페이지에 세무사랑 프로에 의한 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되는 부분
제가 앞에서 지급명세서 설명하면서 같이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같이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9페이지에 일용직 급여 자료의 회계 처리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근로소득에서 일용직 근로소득에 일용직 급여 자료 회계 처리를 클릭해서 회계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회 구분 귀속 연월 기준이 있고 지급 연월 기준이 있습니다. 귀속 연월 기준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위에 보시면 이제 기본 계정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F8번 기본 계정. 자, 기본 계정은 임금 그 계정 과목 코드와 기타 공제 또는 차인 지급액에 대한 미지급금 계정 과목 뭐 어떤 계정으로 분개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등록해 놓으시면 편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자, 1월부터 12월 달까지 전체를 불러오게 되면 7월 달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반영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일단 전표 전송된 것을 취소를 하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전표 발생 일자를 입력을 하시고 전표 발생 일자를 입력을 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그 일반 급여 자료 회계 처리하는 것보다는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전표 발생일을 입력을 하시고요. 마찬가지로 급여 자료에서 필요한 우리 거래처 등록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일반 급여는 자동으로 거래처 등록까지 됐습니다만은 우리 일용직 급여에 대한 부분들은 그 부분들이 자동으로 처리가 안 됩니다. 거래처 관련되는 부분들이. 그래서 미리 좀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개별적으로 등록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등록된 내용을 그대로 전송하시면 되는데 적요는 F7번 적요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항목명을 적요로 동일 사용하겠느냐 예어로 되어 있을 겁니다. 예어로 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이런 형태의 적요가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용직에 대한 부분들을 선택해서 전표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면 전표가 일반 전표 입력에 반영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회계관리 쪽에 일반 전표에서 7월달 전표를 제가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7월달 전표를 조회를 하면 하단 부분을 클릭하면 일용직으로 나오죠. 원천 중에 일용직, 위에 거는 원천으로 나옵니다. 일반 급여 관련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원천 중에 일용직에서 자동 회계 처리된 거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용근로소득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